오지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요즘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성장세를 유지하던 회사들도 지금 정체기에 오거나 아니면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쫙 들으면 그냥 알만한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을 하나를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대기업인 L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을 그쪽에서 개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L사의 전자파트인데 2025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잠정 실적은 매출 21조 8,751억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6,889억 원으로 해서 마이너스 8.4%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전자기계를 많이 구매를 할 텐데 이쪽에 전자기계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구매 안 하는 추세가 점점 더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많이 안 여는 상황이어서 전자기기 쪽도 점점점 매출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쪽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CEO인 사장이 인력 구조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구조조정의 한 축으로 제시를 이제 한 게 좀 이슈가 되면서 직원들도 많이 동요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번 기사화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화학 쪽도 3분기 매출이 감소 전망이 나와서 매출이 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의 상황에서 회사는 전략적으로 사업 방향을 세팅을 하고 그 사업을 다시 점핑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남은 4분기 동안에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기술을 요하는 파트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떤 전략을 바꿔서 더 많이 판매를 일으키거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케팅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이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판관비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고정비로 많이 나가는 비중이 큰 영역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낮추겠다라는 방향으로 보통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본사에는 직접적인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헤드의 역할을 하면서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루틴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업무들이 일부 있다 보니 그쪽 파트에서 인건비 조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회사의 그 숫자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실무진 선에서도 그렇고 경영자에게도 여러 번 보고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사에도 특히 대상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쪽도 HR 파트의 성과로 연결되다 보니 차장, 부장에 이상 해당되는 고직위자들의 자리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의사결정하고 보고하고 소통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밑에 실무진 선에서나 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없어도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퇴직을 권장하면서 패키지로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자 부분도 2025년 9월에 그 MS 사업본부 파트인데 그쪽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대상을 좀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 만 50세 이상 그리고 수년간의 성과부진자들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대치가 3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위로금으로 준다 라는 것과 플러스 자녀들의 학자금까지도 같이 대주겠다. 왜냐면 50세 이상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대학교는 다 마무리하고 자기가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까지는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보통 많이 있으니까 결정을 쉽게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패키지로 붙여서 그 학자금까지도 같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최대치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아마 특정 대상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회사는 직원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인력 구조의 개편을 인재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재배치하겠다. 앞으로 키울 인재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받고 거기서 남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인력 성장 관점으로 더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을 전략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 직원들한테 회사가 어려우니까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여러분들을 더 잘 성장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분에서 신사업이나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역량을 재배치하기 위한 구조를 바꾸는 일환으로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통신 쪽 파트 보면은 약 600명, 그러니까 전체 인력의 한 5.7% 정도 되는 규모가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위로금하고 장학금까지 다 줘보니까 약 한 1,500원 정도의 그 일회성의 인건비가 이제 투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1,500원까지의 그 한 번에 지급이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인력 개편을 해야 될 정도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상황인 거고, 이것도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일 거거든요. 우리 한 몇 명 정도가 희망퇴직이 된다면 몇 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회사는 세대 교체나 인력 재배치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한 역량 확보라는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구나, 우리 회사도 이제 안전한 곳이 못 되겠구나라는 그 심리적 불안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A급 직원들도 불안함을 느끼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퇴직을 하고 인재 재배치하고 그리고 미래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회사가 잘 만들어 가야만이 직원들이 안정감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기대감을 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회사가 실제 성장을 할 것인가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다시 조직적으로 활력이 불어나면서 기존 직원들도 업무에 몰입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불안감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새로운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직에 있는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나가겠다, 나도 내 할 일을 잘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좀 낮춰서 직원들과 막 소통하기보다는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업 파트에서 성과를 많이 내야 함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유도하면서 직원들과 어떤 심리적 소통을 자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직원들이 오해하지 않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고, 야,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로 바라보기보다는 중간에 소통을 잘 해주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조직 그 분위기적으로 안정감을 전달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헤드에 있는 관리자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이것을 중간관리자들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보통 안내를 하거든요. 안내를 적절하게 직원들 관점에서 잘 소통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말한 거를 그대로 전달하듯이 자기 생각과 관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직원들은 저거 회사가 그냥 전달하라고 한 내용들 우리한테 읽어주는 것 같아, 아니면 메일로 그냥 전달만 했어, 이렇게 되면은 그 팀 자체가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회사의 인사팀은 직원들의 커리어와 성장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조직 문화, 그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나 접근 방식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영자와의 어떤 만남이나 소통 시간들을 갖는 형태로 회사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픈해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회사에만 오래 있는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있고, 제 주위에도 동기들이나 동료들이 많이 회사를 떠났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진짜 없거든요. 동기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직하고 이직에 또 이직을 하고 계속 뭔가를 커리어를 만들어가면서 회사를 전환해 가는 형태로 자기 몸값을 올려가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회사에만 있어서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성장기의 시대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 속에서 아무리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시도하려고 해도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한 성장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거나 뭐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계속 역량을 키워가면서 성장해 왔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작은 성공이라도 만들어 가야만 그 다음에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커리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그런 트렌드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 곡선과 겨우겨우 회사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미래에 대한 것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이 얼마나 남았는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남은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시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떠한 커리어와 플랜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사회적 공헌과 그리고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의 진로를, 커리어를 결정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코치 제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